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 해야겠고요. 요즘 제가 신기하게 또 갑자기 논문을 많이 읽게 됐네요. 오늘도 좀 많은 논문들,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서 코발트 이야기, 코발트가 쇼티지가 한번 또 날 것 같아서 그걸 예상하는 논문이라든지, 리튬 설퍼 관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차세대 배터리를 찾게 됐고, 전고체가 그럼 답이냐? 전고체도 물론 안전하지만 좀 우려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문들을 줄줄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논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전에 테슬라 소식부터, 가장 또 중요한 소식은 베를린 공장이, 기가 베를린이 완전히 오퍼레인 퍼밋을 오피셜리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 프로덕션에 증산하는 건 테슬라 몫이겠죠. 모든 이런 장막이 그간 많은 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걷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생산에 집중해서 빨리 이제 많은 양의 차들을 쏟아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는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게 돈을 올렸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차종별로 이제 모델 3는 좀 빨리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모델 3도 미뤄졌더라고요. 물론 퍼포먼스는 5월 달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 넣고 필도 키우시면. 근데 뭐 이거 말하는 게, 불과 며칠 전에 그게 모델 3는 좀 당겨받는 건데 좀 미뤄졌거든요. 이게 너무 변화무쌍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품이면 부품, 이런 딜리버리면 이게 참 다이나믹하네요. 근데 지금 모델 Y가 롱레인지, 기본이죠. 이게 지금 2023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을 올린 게, 생산이 줄어서 이게 딜리버리가 늦어진 것 같진 않죠. 지금 물론 이제 지진 때문에 일본의 르네사스 공장이 이제 차량 반도체 만드는데, 그리고 중국도 좀 이제 셧다운, 지금 오미크론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스탑했었죠. 뭐 그런 영향이, 근데 그건 뭐 중국인데, 지금 이거 미국 주문인데,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안 준다고 지금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워낙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거라서 지금 요 상황에서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델 Y는요, 주력 모델은 이것도 내년입니다. 좀 미친 회사인 것 같아요. 참, 이거 진짜 주식을 더 사야 되나? 근데 또 이제 금방 900으로 와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 수요가 이런데도 이게 계속 견고히 유지된다라는 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너무 비싼데 대단한 회사입니다. 모델 Y 주문은 내년이다. 이제 주문하시면 내년에 받는다는 점. 3는 그나마 좀 빠른데, 그리고 모델 Y도 국룰은 FSD 넣으시고 휠 사이즈 키우시고 퍼포먼스 주문하시면 당연히 비쌀수록 더 빨리 받습니다. 그냥 아예 이건 국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도 막 나오고요. 테슬라도 딱히 부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참 씁쓸하죠. 역시 자본주의에서 비싼 거 사는 것부터 먼저 준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특히 이제 배터리, 이 니켈 가격이 뭐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데,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참 뭐 사기업이니까. 그리고 한국도 그렇죠. 기름값이 오른다 그러면 벌써 주유소에 올랐는데, 기름값이 내린다 그러는 거는 천천히 내려오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테슬라는 이렇듯이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족족 다 만들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나 그런 대비해서 물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완전히 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니까 올린 것도 있겠지만, 재고적인 측면에서 테슬라는 거의 재고를 안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그때부터 만들어도 사실은 물량되기 바쁘죠. 지금 방금 전에 그 모델 Y의 정말 다시 한번, 저 진짜 비싼 차인데, 이제 비싼데 저걸 이제 주문하면 내년 1월에 받는다. 참 신기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수요는 근데 이건 이제 오르기 전이니까요. 근데 뭐 독일에서 1, 2등 한 것과 뭐 이건 너무 입 아프게 갖다 부으면 뭐 유럽에선 다 1등 하니까요. 이제 공장까지 풀로 도는데 야 이거 독일도 완전히 시장을 테슬라한테 내주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자동차의 본고장인데 야 미국 회사가 유럽 시장을 이렇게 점령하는 게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알다가도 모를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와 리비안이 비슷한 그것도 미국에서 조지아의 공장을 더 확장한다 그랬죠. 양산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environmental concern, 환경보호 컨선으로 지금 조지아에서 이렇게 리비안 공장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다시 한번 자 테슬라라는 선두주자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은 빠를 거다. 옛날에 다른 산업들은 다 그랬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근데 결국 스마트폰도 절대 격차가 안 좁혀지고 있죠. 지금 애플이랑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기술이 어느 딱 나오면은 금방 그거를 이제 뭐 카피를 한다든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요리조리 좀 피해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그게 간단했는데 지금은 완전 플랫폼화 되면서 1등이 하지 않는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1등이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지 않으면은 요 근래의 어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 시장을 보면은 그냥 1등 업체가 그냥 다 먹더라고요. 2등, 3등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해가는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공장 짓는 것도 보십시오. 테슬라가 베를린에서 되게 힘들었죠. 근데 텍사스는 별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갔는데 그래서 리비아는 이게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런 게 당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문제들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늘 그 공장이라는 게 환경 문제를 늘 끼고 가죠. 이런 것들은 쉽사리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요 초점은 절대로 1등 따라 하면은 그 문제를 피해가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런 리비안도 이런 복병을 만났다. 테슬라랑 좀 이 베를린이랑 겹쳐 보이죠. 근데 이게 미국인데 테슬라는 텍사스를 어떻게 이렇게 쉽사리 넘어갔는지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마 베를린에서 된통 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텍사스에 할 때 텍사스가 물론 기업 프렌들리 하다고는 하지만 조지아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도 자동차 공장들 요 주변에 현대기아차 부품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그 내연기관 회사들이 남부에 좀 있어서 이게 반대인지도 모르겠네요. 환경을 진짜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이 베를린 사태를 보더라도 그게 알기를 뭐 진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내연기관 회사들이 환경단체에 돈을 또 기부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요즘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참 저런 거 보면 테슬라가 텍사스를 쉽게 인정받은 거는 참 대단한 것 같다. 아까 얘기한 중국의 그런 오미크론으로 살짝 셧다운 됐던 거를 이제 로이터에서도 컨펌을 했고요. 소포 3월달 소포 이렇게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장을 원활히 돌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니켈 쇼리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얘기는 했었죠. 근데 러시아가 좀 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러시아가 좀 하이 퀄리티 배터리용 니켈을 좀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참 이래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런 장벽들이 있죠. 그래도 참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온 거 보면 진짜 대단하고 2021년 역시 캐소드 양극재가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 이게 배터리에선 반대입니다. 그 화학 반응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중요해서 또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또 뒤집었다고 얘기할 분들도 계셔서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 화학 들으면 다 나옵니다. 캐소드가 근데 여전히 배터리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논문도 제가 몇 개를 더 찾아봤는데 참 에너지 덴시티가 높게 만들기가 니켈은 저런 서플라이 쇼리지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코발트도 여전히 조금 쓰이죠. 예, 코발트가 이 중국 분들이 코발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앞으로의 배터리 기술들 지금 코발트를 줄이고 있죠.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리고 리사이클링부터 해서 지금 총체적인 모든 배터리 변수들을 다 때려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재활용까지 넣은 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빠르면 2028년, 2033년에 쇼티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코발트가 이제 배터리를 안정화해주는 물질인데, 다 그게 콩고라는 좀 불안정한 국가에서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 인권적인 이슈, 어차피 근데 다 떨어져 간다라는 점. 그래서 니켈을 많이 넣고 코발트를 줄이고 에너지 덴시티도 올릴까 하는데, 예, 니켈은 또 이렇게 전쟁 때문에 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제가 항상 늘 그랬죠. 이게 리튬 배터리인지 니켈 배터리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 와, 예, 참. 이래서, 예, 인산철을 제가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죠. 참 인산철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참 이 분해해 놓은 거 보면 에노드는, 에노드는 12%밖에 안 한다고요? 세퍼레이터는 7%입니다. 분리막은. Manufacturing Efficiency는, 이거 결국, 진짜 이 희귀 광물들이 얼마나 배터리를 진짜 가격을 올리는지 전에도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동화를 해도 여긴 원자재 싸움이라 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는 4%밖에 안 하는군요. 예, 원자재 싸움이라는 게 대번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인산철이 그래서 역시 현재로선 답이지만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페이퍼를 몇 개 더 찾아본 거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도, 예, 코발트는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다음 배터리로 강제로라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전고체를 하냐, 다른 또 후보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테슬라 소식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걸 못 받고 있죠. 지금 아직 이게 확 뿌려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오긴 오겠죠. 근데 참 천천히 오네요. 베타 버전에서 앞으로도 근데 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3D Terrain Visualization.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결국 큰 트렌드는 더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차문 여는 것도 보여주거든요. 차에서 누가 내리면 그 차문 열리는, 그 차의 차문 열리는 것도 표시가 되고, 대단한데 점점 정보량이 느는 거죠. 뭐 이거는 과거 테슬라 AI 데이 때 이제 테슬라가 그런 벡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 주변 환경을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게, 이거 테슬라가 나중에 카메라 기술이나 카메라로도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삼성인가요? 중국인가요? 중국 회사들인가? 이게 달을 찍으면요, 달인 줄 인식하고 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얘가 달을 찍는구나 해서 달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실제 카메라로 달을 이게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저게 달인 줄 알고 달 모양으로 이제 AI가 그려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카메라야 그랬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봅니다. 무조건 하늘을 보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늘 그 달을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찍나 그리나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결과값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제 AI나 이런 애플도 칩도 그렇고, 칩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실 카메라로 대충 찍고 정보가 이러면 대충 그거에 맞춰서 그려버리면, 테슬라도 지금 그리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다 그리는 건데,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은 나중에 카메라도 믿진 못하겠다. 이거 사실 CPU가 그냥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발자국 나가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교양 과목 때 과연 사진이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참 요즘 기술 변화를 보면은 이거를 카메라를 믿을 수 있나? 이거 CPU, AP를, 이 알고리즘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찍으면은 아이폰도 그렇고 기본 설정이 얼굴 같은 거 보정해버리죠. 잡티나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이미 우리는 그걸 좀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터레인 같은 것도 이제 더 그려지게 되면 이게 카메라로 찍는 건지 그리는 건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AI가 더 발달되면 사진 찍고 적당히 다 그려버리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 배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배터리의 이런 압박들,
니켈, 코발트 걱정하다가 이제 니켈도 걱정되고 광물들이 다 미쳐서 힘들고 지금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나오고 그래서 전고체냐? 전고체가 확실히 안전하고 전고체는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완전히 일렉트로라이트를 고체로 만들어서 더 안정적이면서 꼭 이거는 뭐 기존의 어떤 광물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라이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솔직히 소디움 배터리를 아직은 뭐 연구가 지지부진하지만 다 이제 전고체화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갈 길이 멀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항상 세이프하냐? 아니, 기존 배터리보다야 세이프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줄에 나온 논문은 최근 논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터리의 주의사항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논문 보면은 가열하거나 그러니까 열이 빠지지 않으면은 캐소드가 양극재가 디컴포지션이 분해되면서 리액션이 나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 가열한다든지 좀 더 안전한 거지 그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면 얘도 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숏서킷 이건 장사 없다는 거죠. 인터널 숏서킷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면 터집니다. 모든 배터리는 숏서킷 되면 그냥 무조건 터집니다. 그럼 뭐 상관없는데 얘라고 뭐 무조건 안전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은 결국 기존 배터리보다는 안전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말자. 완벽한 배터리는 없다라는 거를 그냥 상기시키려고 갖고 온 거지.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도 뭐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맞는데 양산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적인 면에서 얘만 나오면 뭐 무조건 불 안 나고 막 상대적으로 더 근데 사실 뭐 지금 전기차도 많이 안전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되면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지 한 번쯤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다. 무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메카니컬 페일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지 얘가 막 그냥 두들겨 패면은 그 디게싱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스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서 빵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밝혀놔서 이렇게 좋은 논문이 나왔고요. 완벽한 건 없다. 그냥 다 상대적인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안전한 건 맞습니다. 맞고 에너지 덴시티도 높고 차세대 배터리는 맞는데 무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쇼티지가 나기까지는 뭐 늦으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2033년에 한번 그리고 이게 고갈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쇼티지로 가격이 치솟는다는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보다 리튬 설퍼 리튬 황 배터리죠.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이거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당장 상용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 멀었고요. 상용화되려면 뭐 근시일내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나마 누가 더 이제 좀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냐 보면은 그리고 리튬 설퍼를 제가 더 관심이 있어 보는 건 지금 앞서 얘기한 니켈도 돌았고 코발트는 더 돌았죠. 여전히 코발트도 문제고 니켈도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뭐 NM 배터리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니켈도 저렇게 일부 국가들이 하이 퀄리티를 뭐 지금 그래서 마이닝을 미국도 지금 미네소타에 파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광산을 가동시키는 데는 정말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몇 년씩 걸리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떠날 거면 리튬 설퍼가 어떻겠냐라는 거죠. 똑같이 인산철처럼 귀중한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에너지 덴시티는 인산철은 저리 가라쪼로 뻥튀기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론상입니다. 근데 뭐 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최근 논문을 보니까 그리고 요즘 AI 기술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퀀텀 컴퓨터를 이제 화학 반응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지금 단백질 구조도 그렇죠. 뭐 로제타 폴드니 지금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엄청 급속도로 옛날엔 그거 하나 기르는 게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그걸 겨우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그냥 수수수 대충 막 시뮬레이션 해줄 정도니까. 근데 여기 화학 쪽에서도 이런 배터리 쪽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점점 높아지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리튬 설퍼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트랜스포트 할 때 이거 완전 일회용이거든요. 왔다 갔다 리튬이 할 때마다 계속 설퍼가 붙어가지고 용량을 다 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작동을 안 하게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 번 뭐 500번 600번 충전되게 여러 연구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 뭐 특정 조건이라든지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거리가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요즘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앵커링을 할 거냐. 계속 설퍼들이 줄줄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터리로서 작동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앵커링을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쓰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AI의 도움들을 이제 받으면은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더 정확하게 해지면은 좀 더 이쪽이 해결이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전고체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 물질만 바꿔서, 특히 양극재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당장의 에너지 덴시티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그나마 조금 더 손을 들어주자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그리고 앞선 이런 연구들은 지금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뭐 근신뢰 안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요즘 코발트라든지 저런 논문 보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전쟁 이런 거 나면 니켈도 그냥 막 슈팅하죠. 배터리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다시 한번 리튬 설퍼 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